회장님, 시장은 지금 클로봇이라는 로켓에 완전히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불꽃 뒤에 숨겨진 발사 직전 엔진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균열, 즉 이 폭탄이 터지기 전에 그 실체를 보고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12분 심층 보고를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남들이 못 본 리스크 때문에 회장님의 귀한 자산에 손실이 생기는 일은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루니, 지금 바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 클로봇은 정확히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보고는 두 파트로 나뉩니다. 전반부에서는 시장이 왜 이토록 열광하는지, 가장 낙관적이고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제가 직접 변호사가 되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방금 공들여 쌓아 올린 그 희망적인 성을 가장 냉혹한 현실의 망치로 하나씩 아주 집요하게 깨부숴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세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시장의 환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을 추적해 보면요. 클로봇을 단순한 코스닥 상장사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의 주연급 플레이어로 단숨에 격상시킨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낙관론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회장님,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MSCI 편입을 그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수급 호재 정도로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제 임무는 그 이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고속도로 개통이 아니라 글로벌 표준 인증 마크, 즉 ISO 인증 같은 걸 획득한 사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MSCI 지수라는 건 전 세계 거대 연기금과 국부펀드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퀄리티 필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필터를 통과했다는 건 이 회사는 재무 건전성, 유동성, 지배구조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 검토 리스트에 올릴 만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다는 국제적 공인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수십 수백 조를 굴리는 거대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클로봇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열린 겁니다. 회장님,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은 다른 수식어가 아니라 바로 이 최초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파트너사는 미국, 독일, 일본 같은 기술 강국들의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쟁쟁한 글로벌 경쟁자들을 모두 제치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클로봇이 가장 먼저 공식 기술 파트너 인증을 따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 판매 실적이 좋다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회장님, 이 표의 세 번째 항목, 주요 서비스 수준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여기에 24시간 내 초기 장애 대응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단순 판매 대리점, 즉 리셀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억짜리 로봇이 최첨단 공장 한가운데서 멈춰서면 그 손실이 분당 얼마겠습니까? 클로봇은 바로 그 치명적인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실상 공식 ASS 센터 자격을 전 세계 최초로 공인받은 겁니다. 로봇을 설치하고 현장에 맞게 최적화하고 고장나면 즉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세계 최고에게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받은 화려한 성적표, 즉 글로벌 시장의 인증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클로봇의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높은 가치를 정당화한다고 시장이 믿고 있는 이익 구조와 기술력의 심장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 보실 이 숫자 412억 원이 오늘 강세론 보고의 핵심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보셔도 좋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씹어먹는다는 심정으로 이 숫자를 봐야 합니다. 클로봇은 지난 수년간 200억 원대라는 보이지 않는 매출의 벽에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드디어 이 벽을 깨고 400억 원대라는 완전히 다른 체급으로 올라선 겁니다. 회장님, 이것은 단순한 외형 성장이 아닙니다. 이건 막대한 초기 개발비 투자가 끝난 소프트웨어 기업이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어 추가되는 매출이 거의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그 폭발적인 이익의 J커브가 시작되는 바로 그 출발점에 섰다는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신호입니다. 클로봇이 해결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 공장에 A사 청소 로봇, B사 물류 로봇, C사 순찰 로봇이 동시에 돌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로봇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서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좁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누가 먼저 가야 할지 몰라서 서로 길을 막고 멈춰서는 이른바 데드락이 발생합니다.
수십 수백억을 들여 자동화를 구축했는데 정작 로봇들이 멈춰서면서 생산 라인 전체가 마비되는 분당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클로봇의 해결책은 기가 막히게 우아합니다. 화면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카멜레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어떤 바보 로봇에게든 똑똑한 두뇌를 심어줍니다. 둘째, 크럼스라는 단일 관제탑에서 사람이 마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듯 이 모든 다른 종류의 로봇 부대를 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지휘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를 쓰는 로봇들에게 유엔 동시통역사와 총사령부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클로봇의 기술적 해자, 즉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벽입니다. 제조사에 상관없이 모든 로봇을 통합 관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어떤 공장이든 클로봇의 크롬스 시스템을 도입하면 나중에 다른 회사 로봇을 추가해도 기존 시스템에 그대로 얹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경쟁사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하니 그 전환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이것이 바로 한번 우리 고객이 되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힘든 강력한 락인 효과, 럭인 이펙트입니다. 자, 회장님, 여기까지 들으시면 클로봇에 당장 투자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글로벌 인증, 폭발적인 성장, 깨지지 않는 기술적 회자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들여 쌓아 올린 이 화려한 성이 만약 진실이 아닌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좋은 말만 하는 간신이 아니라 회장님의 자산을 지키는 비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오늘 보고에서 가장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폭탄, 바로 나비프라의 소송입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히 돈 몇 푼 물어주고 끝날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클로봇의 심장이자 기술의 결정체인 카멜레온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회사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회사의 가장 비싼 자산이 법정에서 형사조사의 증거물로 다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장님, 여기서 제 사고의 과정을 그대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흔한 전 직장과의 다툼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타임라인의 마지막 줄, 특별사법경찰의 압수수색이라는 단어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반 경찰도 아니고 기술 유출을 전담하는 특사경이 직접 사무실을 덮쳤다는 건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잠재적 형사범죄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클로봇 기업 가치의 핵심인 카멜레온 소스 코드는 법정의 증거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거인들의 전쟁입니다. 회장님, 이 구조는 마치 대형 마트가 잘 팔리는 중소기업 납품업체 제품을 베껴서 자체 PB 상품을 만들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표를 보십시오. 삼성, LG, 현대, 이들은 그룹 계열사라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확실한 캡티브 마켓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오토에버를 주목해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의 핵심 소프트웨어 계열사입니다. 지금은 클로봇과 협력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체 솔루션을 개발해서 클로봇을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파트너십을 끊고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릴 가능성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바로 피할 수 없는 중력, 즉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현재 클로봇의 주가 매출 비율 PSR이 40배가 넘습니다. 회장님, 이 숫자가 얼마나 높은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전 세계 초량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PSR이 10배 수준입니다. 40배라는 것은요, 앞으로 수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시장의 기대를 매분기 200%씩 초과 달성해야만 겨우 정당화될 수 있는 그야말로 성층권에 아슬아슬하게 떠있는 수준의 가격표입니다.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지금 시장은 클로봇에 대해 마치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같은 묻지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환호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을 발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본질 가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 40배라는 멀티플 자체가 20배, 10배로 무너지면서 주가는 순식간에 반토막 혹은 그 이상 추락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금융 리스크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이 오버행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파티가 한창일 때 주주 측은 조용히 비상구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를 봐주십시오. 당장 2026년 9월에 초기 투자자인 벤처 캐피털 물량 18.31%가 시장에 한꺼번에 풀릴 수 있습니다. MSCI 편입이라는 호재에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하며 주식을 사들일 때 정작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초기 투자자들은 그 환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물량을 넘기고 엑시트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클로봇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이제 클로봇에 대한 투자는 두 가지 매우 다른 미래 시나리오 중 하나에 대한 전략적 베팅이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보고를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왼쪽은 강세론자들이 모든 것을 걸고 베팅하는 미래입니다. 소프트웨어 제이커브를 통한 폭발적인 이익 증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굳건한 파트너십,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라는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약세론자들이 경고하는 냉옥탕 현실의 무게입니다.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IP 소송 리스크, 자본과 시장을 앞세운 대기업의 압박,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살얼음판 같은 고평가 리스크가 그것입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호재와 악재를 모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는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